모든 현상을 대상화하라. 요즘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다. 응? 또 매트릭스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90%를 동의를 합니다. 그들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구조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나는 이 세상이 그 시뮬레이션이고 매트릭스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싶죠? 여러분이 이걸 알고 싶다면 이 개념으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념. 우리가 수다원을 얻기 바로 전후에 이렇게 명상을 하고 앉아 있을 때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 보세요. 그럼 자기 몸이 이렇게 그 이미지화 되죠? 그리고 무게감, 또 앉은 곳에 그 둔탁한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수다원 들어가기 얼마 전에 쯤 되면 이게 딱 사라져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몸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개념이 사라지면서 개념에 의해서 투사되었던 몸이라는 느낌과 무게감, 형상 이런 것들이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 시뮬레이션이나 매트릭스를 탈출하고 싶다면 깨닫는 도리밖에 없어요.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 매트릭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의 근본 개념이 뭐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지. 그 중에 한 그 부속물로 살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려면은 그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탈출해야만 합니다. 그게 매트릭스 탈출이에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그것들은 바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념. 여러분 요새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observer effect.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인식하는 순간 그 대상이 물질화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은 식이 나타나는 순간 대상이 함께 끌려져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개념을 모두 넘어선다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홀로그램적, 즉 매트릭스처럼 보이고 시뮬레이션처럼 보여서 우리를 가두어 놓는 실상처럼 보이는 그 허상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티파타나 수타에 이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다 그랬어요. 에까야로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윗바사나가 제시하는 수행법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완벽해요. 내가 바로 이전 시간에 그 동일시하지 말라 그랬죠? 이 동일시하지 않는 것과 모든 현상을 대상화하는 것. 이것이 그 윗바사나 수행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수행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대상화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가 자꾸 만들어져. 그럼 우리는 그게 세상인 줄 알아요. 그게 매트릭스고 그게 시뮬레이션이란 말이지. 그럼 그 원고는 어디 있느냐? 내가 그 과학자들하고 약간 맥락을 달리한다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들은 누군가 어떤 다른 존재들이 이 시뮬레이션의 그 원고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불교적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의 업성이 자기의 매트릭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나하고 세상 간의 관계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도 대상화하고 나도 대상화하면서 우리는 이 매트릭스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세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직장을 가죠? 응? 직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죠. 무슨 개념이 있냐면은
이 직장에서 상사가 있고 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잘못하면은 월급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뭐 승급이랄거나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 또 나에게 건방지게 구는 그 부하 직원과의 어떤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상들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나하고의 어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딱 놓고 만일에 저기 직장 상사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형상무더기로 대상화시킵니다. 막 저기 직장 상사가 소리를 질러대요. 그러면 소리 무더기를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상사의 표정이나 반응이 그 나를 불쾌하게 해. 그러면 뭐야? 내 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느낌 이렇게 대상화하는 거죠. 느낌 이렇게. 느낌 뭐 무더기도 좋고. 또 가령 점심시간 같은데도 그 맛에 빠지지 말고 이것은 맛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혼자서 집중수행 같은 거 할 때는 이것은 짠맛이 변화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집중수행이 아닌 일반적으로 할 때는 약간 좀 뭉뚱그려서 해도 그 효과는 있습니다.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여기서 진도가 나간 사람은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 그럼 이거 전체를 바라봐, 전체를. 아, 이거 전체라는 회사 무더기. 이렇게 보란 말이지. 오다가 이제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탔으면 뭐 그 안에서 이제 막 기분 뭐가 이제 냄새도 나고 소리도 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를 보는 거야. 형상 무더기 또는 인간 무더기, 버스라는 개념 무더기 이렇게. 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이것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일상이라는 것이 재미가 생겨. 정말로 뭔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순간순간마다 계속 깨어나죠. 깨어나야 되겠죠? 만일에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 그러면은 그 감정에서 울그락불락 하고 있으면 그 순간 놓치는 거야. 매트릭스를 빠지는 거야. 그때 얼른 내 감정까지 합쳐서 뒤돌아서 가는 저 기분 나쁜 상사는 형상무더기. 나에게 일어난 것은 느낌 무더기. 그래서 모든 것을 대상화하는 거죠. 모든 것을 대상화한다. 그러니까 나의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세상이라는 것들을 모두 대상화한다는 얘기예요. 대상화한다. 이것이 오브젝트처럼 만든다 이거야. 오브젝트를 만든다. 그 전까지는 이게 세상이었어. 페노메나였어. 이 세상이라는 페노메나를 하나하나 내가 오브젝트, 나의 명상 대상으로 만드는 거야. 그것을 오브젝티파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나 이 세상 전체가 나의 명상센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들으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연꽃잎 위에 그 이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법문을 좀 하여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세스가 전생과 그 전전생까지 쭉 하면서 아주 그 부모 자식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부모 내 자식이 아닌 거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생 속에서 서로의 원인과 결과에서 어떤 때는 부모로 태어나고 어떤 때는 자식. 그러니까 그 연기 속에서 생생생을 통해서 이 관계를 보면은 부모 자식 간이가 그냥 뚝 떨어져 나온다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아직 그런 걸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자식이 앞에 있죠? 그런 걸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마. 보지 말고 그냥 형상 무더기를 봐. 또 걔가 뭐라 그러면은 느낌 무더기를 보라고. 그럼 사람들이 아니 정말 스님이 무자비하다더니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십니까? 그 내가 바로 전에 그 예를 보여줬죠.
여러분이 그 대상에 빠져 있을 때는 서로 고통스러운 거야. 대상도 고통스럽고 나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거 봤죠. 난 그게 너무나 좋은 이그젬플인 것 같아. 그러나 내가 그 현상들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나와 그 대상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대상에게도 유익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할 때 거기에 모든 까르마적인 인과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은 자식대로 그 부모를 괴롭히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을 괴롭혀요. 자기가 자식이었을 때 생각을 해봐요. 부모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혀 있나. 마찬가지거든.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 자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라면은 서로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 지금 고통과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질문자도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해서 답을 얻고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부모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와 갈등이 많다. 시부모나. 그럼 그들 자체를 시부모가 소리를 지르고 좀 돌이 안 맞게 행동을 하고 나한테 감정적으로 대한다 그러면은 시부모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형상무더기를 봐.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소리무더기,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무더기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은 까르마가 또 끊어져요. 까르마가 끊어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오브젝티파잉 하는 순간 다른 관찰자 의식이 들어가면서 이 까르마적 인과가 부작동합니다. 작동이 멈춰요. 그때 여러분은 그 끈에서 후리가 되는 거지. 그게 뭐야? 끈에서 후리가 됐다는 건 바로 시뮬레이션. 그 까르마가 만들어 놓았던 자기도 모르는 시뮬레이션, 자기도 모르게 갇혀버렸던 매트릭스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붓다는 뭐라 그랬느냐? 연꽃잎 위에 이슬방울처럼 살아라. 그렇게 됐었던 것이죠.